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윤의 2부 모수진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재추진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죠. 이로 인해 남북 경제협력주가 급반등하며 코스피 지수 2480선까지 올랐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도 증시에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북 경협주의 반등세가 단기적으로 이어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재료 소진과 실제 수혜 여부 등을 고려한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실무회담을 열고 사전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급락했던 경협 관련주들이 급반등하며 지수를 밀어올리고 있는데요. 비금속 광물, 건설, 기계, 철강금속 등이 되살아난 가운데 시멘트주가 속한 비금속 광물 업종이 16% 넘게 뛰고 건설, 철강금속, 기계 등이 4에서 10%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경협주의 반등 기조가 단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미국이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라며 남북 경협주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의 태도에 비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회담 전까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F투자증권연구원은 역시 남북 경협주가 빠르게 반등하면서 단기적으로 급락한 남북 경협 테마주 장세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이 완벽히 풀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중장기 관점에서 단기 마찰적 조정을 고려한 투자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나타날 한중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민감도가 덜해지고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도 완화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이 곧 한중관계 개선으로 연결될 전망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사드 사태가 완화되면서 드라마, 음악, 게임, 영화, 예능 등 콘텐츠 시장 규모 확대가 극대화되면서 관련주의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시오늘 2부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오늘 2부 김효미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네,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소식에 코스피가 2470선을 뚫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870선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비금속 광물, 건설업, 기계 등은 오름세를 보였고 통신업, 의약품, 운송장비 등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역시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 셀트리온, 현대차 등은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불씨가 극적으로 되살아나자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급반등했습니다. 일부는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남북 철도 연결 관련주로 거론된 부산산업은 5거래 연속 하락을 이어나가다 오늘 상한가까지 상승했습니다. 현대로템과 대ITI, 푸른기술, 에코마이스터, 대오에이에 등 다른 철도 테마주들도 상한가로 치솟거나 상승률이 20%를 웃돌기도 했습니다. 북한 인프라 건설 테마주로 꼽히는 특수건설, 우원개발, 고련시멘트, 현대건설, 쌍용양해 등도 급등세를 탔습니다. 과거 대북 사업에 관여했던 업체들 주가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아산의 최대 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21.4%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좋은 사람들, 남광토건, 인디에프, 신원 등 개성공단 입주업체들과 선도전기에, 재룡전기에, 광명전기 등 대북 송전주도 동반 상승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등 다른 항공주들도 함께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으로 출발해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까지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870선을 넘어서 880 턱 밑까지 오르며 오전장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전장에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죠. 네,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 종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 대원물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태원물산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 시멘트 등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시멘트 제조 사업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태원물산은 시멘트용 인산 정제석고와 건축 자재인 석고플라스터, 소석고, 석고수지 몰탈 등을 생산해 국내 각 시멘트사와 건자재 수요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업 부산물인 인산 부산석고를 산업 자원화해서 시멘트용 인산 정제석고를 제조해 시멘트 업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태원물산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6.73% 상승하며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70원 오른 4,2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평화산업입니다. 평화산업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로에 들어가는 방진 침목 패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주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오는 6월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급 회담에서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언급한 철도 설치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중 평화산업은 지난 2007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궤도의 침목 패드 개발에 나섰는데요. 특히 평화산업이 철도연구원과 개발한 침목 패드는 방진 침목 패드로 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평화산업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8.48% 상승하고 있습니다. 195원 오른 2,4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황금 ST입니다. 황금 ST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세는 자회사인 콘크리트 교량을 제작하는 인터컨스텍과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업체죠. UST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현대 인터컨스텍의 설계가 반영된 교량은 3,043개로 국내 고속도로와 철도 콘크리트 교량의 대부분을 인터컨스텍이 시공했다며 말했습니다. 또 2014년 이후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줄어들며 매출이 감소했지만 투자 증가 시에 수혜가 전망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황금 ST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전일 대비 19.3%로 빨간불 켜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2,200원 오른 1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특징주는 히림입니다. 히림이 지방선거 이후 지역 공항 발주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K증권연구원은 히림은 건축 설계 업체 중 유일한 상장사로 공항 설계 부문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공항 발주 사이클이 시작되면 주가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는데요. 히림은 인천국제공항 제1, 2여객터미널, 제주국제공항 시설 확충 설계, 그리고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리노베이션 등을 담당했습니다. 또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국제공항, 국제청도국제공항 신여객터미널 인테리어 등 해외 공항 실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히림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7.23% 상승했습니다. 910원 오른 6,1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특징주는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가 강세입니다. 남북 철도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철을 비롯해 일반 전동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SK증권연구원은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더 긴 철로를 보유하고 있다며 남북 경협의 핵심 인프라는 철도가 될 것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장 먼저 고속 열차 도입을 거론하고 있지만 경제성 있는 정동차 수혜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며 최소한의 경제 속도인 시간당 80에서 150km를 낼 수 있는 일반 정동차는 다원시스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전동차 수주 등으로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전력 제어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보유한 다원시스는 부족한 북한 철도 전력 인프라가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다원시스의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9.85% 상승했는데요. 1,600원 오른 17,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대창솔루션입니다. 대창솔루션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브루스 파워 원자력 발전소가 내년 하반기부터 반출하는 핵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서 세계 최초로 적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장 용기를 이 대창솔루션이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코스닥 상장사인 대창솔루션은 약 91억 원 규모의 핵 폐기물 저장 용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창솔루션이 공급하기로 한 핵 폐기물 저장 용기는 올해 말부터 캐나다로 납품하고 내년부터 핵 폐기물 저장과 수송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대창솔루션은 세계 최초의 주강 방식 핵 폐기물 저장 용기를 개발하는데 약 1년 6개월가량 걸렸습니다. 주조공법 특성상 기존 방식보다 제조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저장 밀도가 높아 기존 원통형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창솔루션이 공급하는 주강형 용기가 우리나라 핵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대창솔루션의 현재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16.77% 상승했습니다. 535원 오른 3,7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6가지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전장 지수 흐름과 함께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장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장 초반부터 큰 상승폭 보이며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상승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피 흐름 살펴보면요. 0.84% 상승했습니다. 2,400선 넘었네요. 2,481.36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좋은 출발하며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9% 상승했고요. 879.5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지수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 오늘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는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가 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련 업종들도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비금속 광물이 20.96%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대거 보이고 있습니다. 쌍용양의 성신양회, 그다음 동양우선주, 현대시멘트 등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나 부산산업의 경우는 5거래 연속 하락을 유지해주다 6째일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35,500원 상승했고요. 154,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이 보이고 있습니다. 14.72% 상승했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건설업에서도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6, 7개 정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동아지질 살펴보겠습니다. 네, 5,550원 올랐고요. 24,0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라 살펴보겠습니다. 2,000원 올랐고요. 8,690원 올랐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18,200원 올랐습니다. 79,1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기계업종 살펴보도록 하죠. 6.86%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가 29.46% 상승했습니다.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25,600원 올랐고요. 112,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조선선제가 보입니다. 상한가 바로 턱 밑까지 왔는데요. 27,000원 상승했고요. 125,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양물산이 보입니다.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25.77% 상승했습니다. 625원 올랐고요. 3,0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률 높은 높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이 보이는데요. 0.63%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동성제약이 보이고 있습니다. 4.5% 하락했고요. 800원 떨어졌습니다. 16,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진원생명과학이 높은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4.52% 하락했고요. 350원 떨어졌습니다. 7,39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밋에 살펴보겠습니다. 4.23% 하락했고요. 850원 떨어졌습니다. 19,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높은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업종입니다. 은행 업종 현재 우리은행 살펴보시면요. 1.58% 하락했습니다. 250원 떨어졌고요. 15,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높은 업종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그중에 가장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운송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운송업종 현재 10.4%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시죠. 업종 내 주요 종목 역시 남북 경협주답게 전부 다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성광이 14.32% 상승했습니다. 3,050원 올랐고요. 24,3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금속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5% 상승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죠. 네, 현재 시멘트 종목 2개가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시멘트와 삼표시멘트가 높은 상승폭 보여줬는데요. 삼표시멘트 1,580원 상승했고요. 6,8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려시멘트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870원 올랐습니다. 3,78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업종 살펴보도록 하죠. 9.62% 상승한 건설업입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남북 경협 개발주들이 상승폭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가 기록한 우원 개발이 보입니다. 1,620원 올랐고요. 7,02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CC 건설이 보입니다. 2,890원 올랐고요. 12,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방송 서비스가 1.06%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가장 높은 하락폭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CCS입니다. 2.4% 가까이 하락했고요. 13원 떨어졌습니다. 53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J 홈쇼핑이 보입니다. 1.6% 하락했고요. 3,600원 떨어졌습니다. 21만 6,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죠. 출판 매체 복제가 1% 가까운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높은 상승률 보여줬던 넵튠이 3.32%까지 하락했습니다. 400원 떨어졌고요. 11,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WMPM이 보입니다. 3.27% 하락했고요. 130원 떨어졌습니다. 3,84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디지털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5% 하락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현재 넷게임즈가 4.5%까지 4.9%까지 떨어졌습니다. 1,000원 하락했고요. 18,2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업종은 미스터블루가 보입니다. 4.4% 하락했고요. 165원 떨어졌습니다. 3,59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살펴보죠. 네,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개인이 홀로 2,540억 원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1,403억 원 그리고 1,468억 원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이 홀로 875억 원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63억 원 그리고 142억 원 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950계약, 609계약 팔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이 홀로 1,432계약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 구간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어떤 모습 보여줬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 공시 있는 종목, 뉴스 있는 종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알려드릴 이혜민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신화콘텍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신화오토시스를 흡수 합병한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는 계열사 HK오토모티브가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80억 원 출자하며 참여한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세원셀론텍이 연골조직 수복용 콜라겐의 제조 및 사용 방법에 관한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웅진에너지가 시가 변동으로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7,730원에서 5,68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는데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신화콘텍입니다.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0.23% 소폭 상승해 10원 오른 4,43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61% 하락해 300원 내린 18,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원셀론텍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80원 오른 4,55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웅진에너지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82% 상승해 150원 오른 5,4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전현직 임원 2명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차환과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회사인 현대차 투자증권에 200억 원 규모 무보증 공모사채를 매도한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이틀 후는 운영자금 80억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70억 원 조달을 위해 최대 주주 EID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습니다. 신주 발행 예정 주식수는 5,859만 3,750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256원입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0일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화진은 기존 최대 주주인 모건 스탠리 앤 CO 인터내셔널 PLC가 주식을 장내 매도함에 따라 메타센스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25일 공시했습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2.13% 하락해 950원 내린 43,5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었는데요. 전일 대비 8,400원 오른 36,4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트론 역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07% 상승해 14원 오른 2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화진입니다.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16% 하락해 80원 내린 3,6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호가가 진행됩니다.
네, 현재 시간 오후 3시 2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가의 종목에 대한 하락이나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현재 오늘 상한가 많은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대로템이 보이는데요. 8,400원 올랐습니다. 36,400원 선에 거래 마감할 것으로 예정됩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팜스코 종목이 보입니다. 4.72% 상승했습니다. 600원 올랐고요. 13,300원 선에 거래 예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시멘트입니다. 29.86% 올랐습니다. 상한가 기록했고요. 14,600원 올랐습니다. 63,500원 선에 거래 마감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동양철관입니다. 655원 올랐습니다. 상한가 기록했고요. 2,845원 선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종목은 현대상사입니다. 이 현대상사도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9,500원 올랐고요. 41,30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신양을 살펴보겠습니다. 3,400원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14,750원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오늘 대다수 종목들이 상한가 기록한 게 보입니다. 푸른기술 종목이 그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데요. 4,000원 올랐고요. 17,350원 선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서한기계공업입니다. 1,620원 올랐습니다. 7,020원 올랐고요. 1,620원 올랐고요. 7,020원에 거래 마감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한국제7호스펙입니다. 0.25% 상승했습니다. 5원 올랐고요. 2,005원 선에 거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특수건설입니다.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2,350원 올랐고요. 1,250원 선에 거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명전기 살펴보시겠습니다. 세명전기도 3,200원 올랐습니다. 상한가 기록했고요. 13,900원 선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 에코마이스터가 보입니다. 3,100원 올랐고요. 13,550원 선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시멘트 종목입니다. 870원 올랐고요. 3,785원 선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상한가 종목은 SG입니다. 2,850원 올랐습니다. 12,450원 선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종목은 우원개발입니다. 1,620원 올랐고요. 7,020원 선에 거래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종목은 이화공역입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인데요. 2,990원 올랐고요. 11,250원 선에 거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마감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5월 28일 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 업종별 흐름 또 수급 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재추진되고 있죠. 이에 따른 국내 시장 먼저 전망 전해드릴 텐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되는 듯 싶다가 다시 재개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성명서 발표 직후 백악관 대변인은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고 언급했고, 김계관 북한 외무성 관리는 미국과 마주 앉아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일정은 아직 지켜봐야 하나 상황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북미 간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에서는 완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 기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중관계 역시 개선에 속도를 붙일 전망입니다. 한익투자증권연구원은 북미 회담 종전선언, 북핵 포기가 진행되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사드에 대한 민감도가 덜어지고 사드 보복 조치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즉 남북관계 개선이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해제와 중국 관광객 귀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긴데요. 지난 4월 중국 관광객은 37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우한에 이어 충칭까지 단체 관광객 방한 관광을 추가로 허용하는 등 금한령 해제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원은 남북관계 개선이 한중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드라마, 음악, 게임, 영화, 예능 등 콘텐츠 시장 규모 확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수급인데요. 올 들어 외국인 매수 강도가 약해지면서 대량 매물이 나오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미국 금리 인상하는 추세여서 거시 변수와 관계 있는 대형주들의 변동폭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반등폭을 키우고 있는데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의 성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일 대비 0.74% 오른 2,478.96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1.31% 상승했습니다. 11.34포인트 오른 879.69포인트로 장 종료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구간 수급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개인의 강한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2,629억 원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15억 원, 그리고 1,369억 원 쌍끌이 매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개인만이 홀로 888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54억 원, 그리고 163억 원 산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045계약, 910계약 팔며 장을 마쳤고요. 외국인이 1,850계약 사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마감관 수급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가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대체적으로 모든 업종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대다수 업종이 상승했고요. 높은 상승률 보여준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금속 광물이 21.45%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업종은 건설 업종이 보이는데요. 14.75%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남북 경협 관련주죠. 기계 업종이 6.92%까지 상승했고요. 그 외에 철강, 금속, 종이, 목재 등이 4%대로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 외에 운수창고가 3.5% 상승했습니다. 증권 업종도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3.17%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하락폭 높은 업종 살펴보도록 하죠. 의약품 업종이 0.8% 하락했습니다. 은행업이 0.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보험업이 0.6%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서비스업과 전기전자가 0.4%대 하락폭 보여줬고요. 운수장비가 0.35%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역시 좋은 흐름 보여준 만큼 높은 상승률 보여준 업종들이 대다수로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남북 경협주였죠. 비금속 업종이 10%대 넘는 상승폭 보여주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좋은 흐름 보여준 운송 업종입니다. 10% 가까이 상승했네요. 9.81%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건설 업종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9.7% 상승했고요. 금속도 9.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높은 하락폭 보여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서비스가 1.2%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매체가 보이는데요. 0.78%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먼저 인디F 종목입니다. 30% 상승해 2,730원으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지질 역시 30% 상승해 24,050원의 상한가 기록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우선주입니다. 2,750원 상승한 24,050원에 장을 마감했고요. 동양 네트워크스입니다. 전일 대비 8.99% 하락했습니다. 490원 떨어진 4,96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하 TI 종목입니다. 30% 상승해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7,9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서암 기계공업 역시 30% 상승하며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7,0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우원개발입니다. 30% 상승해서 7,0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제노레이 전일 대비 18.63% 하락했는데요. 8,550원 떨어진 37,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양장시장별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끝으로 저희 내외경제기 TV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기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